안녕하세요. 수다미입니다.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1월부터 독한 감기에 걸려서 열흘 정도 정말 많이 아팠거든요. 아프면서도 와, 너무 아프다. 이렇게까지 아프다고? 오랜만에 이렇게 아파보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약도 잘 먹고 회복이 잘 됐는데 여러분들은 건강관리 잘 하셔서 아프지 마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자존감이랑 시작이에요. 사람한테 자존감이 왜 중요할까요? 자존감이 없으면 삶의 목표가 없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이 굉장히 많이 무기력해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존감이 바닥을 쳤을 때 어떻게 잘 이겨냈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3, 4년 정도 공시를 준비하는 공시생이었거든요. 처음부터 공시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제가 너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 일을 검색을 해봤더니 그 일은 공무원 시험을 합격해야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공시 생활을 한 3, 4년 정도를 했었는데 그때 그 당시 그 일은 저한테 어느 정도였냐면 제 목표이자 제 꿈이자 제 소원이었어요.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3, 4년 하는 기간에 아무 의심 없이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쏟아부은 것 같아요. 제 시간, 체력, 돈, 열정, 아무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쏟아부었거든요. 그렇게 미친 듯이 질주만 하다가 작년 가을쯤에 제가 제 스스로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진짜 이 길이 맞을까? 내가 이걸 해놓으면 정말 행복하기만 할까? 그렇게 물었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제가 열심히 했었냐면 그때 그 당시에 제 모습은 브레이크 없는 시속 200km로 달리는 자동차랑 똑같았어요. 너무 열심히만 했고 그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제 자신을 돌봐주거나 어루만져주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엄청나게 열심히 매달리기만 했어요. 그런데 보름 정도 깊게 고민을 하고 나서 내린 결론은 한 가지였어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싶다. 더 이상은 혼자 고립돼가지고 막 수험서 막 봐가면서 내가 지금 뭘 공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멍하고 이런 모습보다는 옛날 그냥 천진난만했던 내 모습으로 그냥 행복하게 좀 살고 싶다.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왔지만 비록 합격은 못했지만 그냥 여기에서 그동안의 그 고시 생활을 마치기로 하고 집에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하고 싶습니다. 근데 예상했던 대로 그동안에 저 믿고 투자해 주신 게 있으니까 많이 아쉬워하셨고 많이 섭섭해하셨고 비난도 받았고 그랬어요. 근데도 저는 그때 중요한 건 그런 모든 나쁜 상황들이 아니라 제 행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묵묵히 다 받아들이고 앞으로 내가 뭘 해야지만이 행복할까? 그 길을 찾기로만 결심을 합니다. 근데 바로 뭔가 그때 시작을 하면 또 실패할 것 같은 거예요. 당연히 그동안 계속 공부만 해왔으니까 열정도 바닥났고 그리고 체력 완전히 바닥났고 자존감 땅을 치고 통장 잔고도 0원이고 그래서 이대로는 뭘 하는 게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그냥 여태까지 좀 열심히 많이 달려왔으니까 당분간은 오롯이 그냥 나를 충전하고 조금 자존감을 좀 키우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 해서 한 2, 3개월간은 충분히 나를 충전을 하는 시간으로만 갖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했던 제 패턴들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냥 수년간 해왔던 제 패턴이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침구 정리 먼저 하거든요. 베개 커버, 그 다음에 침대 시트, 이불 다 깨끗하게 돌돌이로 청소를 하고 페브리즈가 있으면 페브리즈를 한 2, 3번 정도 뿌려주고 향수가 있으면 향수를 한 2, 3번 정도 뿌려준 다음에 침구 청소를 마무리를 해요. 그게 제 수년간 패턴이고 그 다음으로 제가 저를 위해서 했던 게 예전에 TV 건강 프로그램을 봤더니
의사가 항상 사람은 취침 전에 양치는 하는데 밤사이에 입속에 진짜 많은 세균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서 뭐 물가글이나 아니면 양치질을 안 하고 바로 뭐 물을 먹거나 아니면 아침을 바로 먹으면 이 몸속에 나쁜 세균들이 몸 전체로 퍼진다고 해요. 전 그 말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침구 청소를 하다 보면 입에 자연스럽게 침이 고여요. 그러면 그 침을 안 삼켜요. 그리고 바로 이제 화장실로 달려가서 침을 뱉어버리고 양치를 1분 정도 깨끗하게 해줍니다. 근데 초반엔 너무 기운 없을 때는 양치만 하고 세안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세안하고 나와서 두 번째로 하는 게 냉장고 문 열어서 홍삼 액기스 먹는 건데 저도 30대 초반까지는 건강에 되게 자신 있었어요. 그래서 건강신경 하나도 안 쓰고 그랬는데 이제 뭔가 꿈이 생기고 해보고 싶고 막 달리고 싶은 열정이 생기니까 그때 느꼈던 게 사람이 뭔가 목표가 생기고 꿈이 생기고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생겼을 때 제일 가장 첫 번째로 뒷받침되는 건 체력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체력의 중요함을 절실하게 느껴서 공부하는 기간 내내 홍삼은 계속 떨어뜨리지 않고 먹었는데 그래도 홍삼을 먹었더니 1년 정도는 그러니까 홍삼을 먹었더니 1년 넘게 잔병치레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홍삼을 맹신을 하게 됐고 저는 지금도 공부는 안 하는데 아침에 홍삼 액기스는 꼭 먹거든요. 먹는 방법도 옛날에는 제가 홍삼이 그 몸에 그러니까 홍삼을 먹는 습관이 안 들었을 때에는 홍삼을 먹고 나서 그 홍삼 엄청 쓰잖아요, 액기스는. 근데 처음에는 그 홍삼 쓴 맛이 싫어서 막 물에 타보려고도 하고 막 홍삼을 먹고 나서 그 쓴맛 바로 없애려고 집에 막 캐러멜이 있으면 캐러멜을 막 3-4개씩 먹거나 아니면 ABC 초콜릿이 있으면 막 초콜릿을 막 2-3개씩 먹었는데 의사가 또 하는 말이 공복에 그러니까 혈당 수치를 이만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설탕을 과도하게 아침부터 섭취를 하는 거래요. 전 그 말도 되게 무서웠기 때문에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는 사탕에 의지를 했어요. 홍삼 넣고 홍삼 이제 막 그 쓴맛 싫어서 막 바로 막 캐러멜 넣고 막 꿀떡 삼키고 그랬는데 그 말이 무서워서 이게 지금은 나한테 습관이 안 돼서 이게 힘든데 이게 홍삼을 먹는 것도 나한테 습관이 되면 나중엔 좀 더 쉬워지겠지? 그런 생각으로 이제는 홍삼을 티스푼으로 1스푼을 크게 떠서 입에 넣고 내 체온으로 녹인 다음에 정수기에서 500ml 정수물만 받아서 그 물이랑 같이 끝까지 먹어요. 이제는 그 좀 쓴 맛이 내가 건강해지고 있다는 좀 그런 약간 느낌을 받아서 오히려 기분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홍삼까지 먹고 아침을 맞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정말 그리고 나서 했던 제 다음 패턴이 뭐냐면 너무 아팠을 때 너무 혼자서 고립돼서 뭐 주위에 도움 청할 사람도 없고 막막하고 외롭고 지치고 힘든데 뭐 그렇다고 신경정신과를 방문하기에는 약간 좀 두렵고 겁도 나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옛날에 그 유튜브 채널에서 연예인 홍진경 님이 책을 읽는 이유에 대해서 주변 지인분들하고 대화하는 걸 제가 봤는데 홍진경 님은 책을 읽는 이유를 영어 단어 하나를 많이 하는 것보다 책을 읽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사람은 살면서 계속 선택의 연속인데 이 책을 많이 읽으면 선택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더라고. 그래서 나는 책을 항상 읽어 라고 그 유튜브를 봤는데 전 그것도 되게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자 철저하게 고립돼서 혼자 아팠었을 때 이걸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게 생각이 났고 이렇게 된 김에 책을 좀 진득하게 읽어보자, 책 읽는 걸 습관으로 만들어보자 라는 그런 목표를 세웠고 처음 초반에는 일주일에 2권씩이요. 그래서 전 이제 처음 독서에 입문하는 사람이니까 어려운 책은 당연히 한 2-3페이지 읽고 이해 안 되면 덮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기가 싫어서 나는 입문자니까 좀 쉬운 걸로 접근을 하자.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마음의 힐링이 좀 필요해. 그러면 마음이 힐링되는 책 1권, 그리고 좀 뭔가 웃고 싶어, 유쾌하게, 아니면 좀 마음 따뜻한 책을 읽고 싶어. 그러면 그런 종류의 책을 2가지를 골라서 집에 와서 아무리 재밌게 보여도
오늘 내일 다 읽어버려야지 이게 아니었고, 내가 주 5일 동안에 토, 일은 휴일로 빼놓고 주 5일 동안에 내가 이 책 2권을 완전하게 다 잘 읽으려면 하루에 몇 페이지씩 읽어야 될까? 그러니까 페이지 수를 계산을 해서 하루 정해진 페이지 수만큼 다 읽어갔어요. 근데 그렇게만 읽어도 한두 달,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이 되니까 꽤 많이 읽어요. 꽤 많이 읽게 됐고,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도 와, 내가 내 인생에서 이렇게 책을 많이 읽었었던 적이 있나? 그렇게 느낄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유익한 시간이었고, 저한테 마음의 치유도 또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도 체력이 많이 된다. 체력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저는 일주일에 2번씩 집에서 15분 근처에 깨끗한 공원이 있거든요. 거기를 천천히 한번 돌아봤더니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은 따뜻하게 입고 집 앞에 그러니까 집 앞에 공원을 산책을 했는데, 만약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면 안 나가요. 저는 몸을 만드는 헬스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체력을 보충하는 것밖에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악천후는 안 나가고, 그러니까 햇살이 정말 따스하고 나가서 좀 시원한 바람도 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바로 점퍼만 입고 나가서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공원 한 바퀴 뺑 돌고 오면 기분이 훨씬 나아지고 컨디션도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여기까지인데 사실 처음에 정말 많이 힘들면 초반에 한 주중에 하루 이틀은 슬럼프가 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때는 내가 왜 이렇게 또 나약하지, 이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 그러면서 좀 책이 많이 남아있더라 하더라도 그 책을 그냥 덮어버리고 다시 한번 좀 밖을 산책을 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힐링을 한다던가, 아니면 TV에 OCN 채널에 정말 좋은 영화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못 봤던 영화 하면은 진득하게 영화 한 편 정도 보고 마음 다시 힐링하고 남은 일주일에 내가 목표로 세웠던 것들 다 차분차분히 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내가 한 주의 목표를 잘 달성을 했나 못했나 이 체크도 한 달 단위로 하지 않고 저는 주 단위로 했거든요. 그래서 한 주 체크해서 잘했으면 너무 잘했어, 다시 잘 일어나고 있어,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저를 다독여줬고, 사랑해, 너무 사랑해, 이렇게 항상 말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잘하면 계속 잘하면 계속 저한테 맞는 보상도 해줬고, 그렇게 2-3달만 했더니 확실히 충전도 되고 자존감도 다시 올라오고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느낌이 자연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제가 옛날에 저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옛날에 그렇게 네가 과거에 너무 그 상황 자체가 버겁고 감당이 안 돼서 힘들어서 그 슬픔에만 젖어서 그냥 놔버리고 내 삶은 끝났어, 이렇게 내가 그냥 스스로 자포자기 해버리고 맨날 술만 마시고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었더라면, 그때의 나나 지금의 나나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고 외롭고 버거웠는데 그런 모든 상황을 현명하게 잘 이겨내줘서 잘 살아줘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라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 2번째는 시작인데요. 제가 그렇게 2-3달을 잘 쉬었더니 체력도 많이 회복이 됐고, 그리고 자존감도 충전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는 뭔가 좀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는 일은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로 선택을 해야겠다 결심을 했고, 그런 일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또 아무런 대비 없이 바로 뛰어들면 실패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시작을 하기 전에 나한테 좀 보탬이 되는 성공 지침서라든가 이런 게 없을까 하다가 책꽂이를 봤더니 책 2권이 있더라고요. 이거 옛날에 사두고 안 읽었던 책인데, 하나는 헤빗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하버드 상위 1%의 비밀, 이건데요. 일단 헤빗은 뭘 말해주고 있냐면, 우리 보통 이런 말 많이 하죠. 시작이 반이야. 근데 이 헤빗에서는 시작은 시작이고 시작을 습관화시켜서 성공으로 가는 법을 알려줘요.
그래서 크게 애쓰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는 법을 잘 알려주는 책이에요. 저 이 책 되게 유익하게 읽었거든요. 그리고 하버드 상위 1%의 비밀, 이 책도 우리가 뭔가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사회에서 나이가 몇인데, 아니면 뭐 가족들이 지금 네가 그걸 해서 뭐 하려고, 이렇게 뭐 많은 나쁜 신호들이 있는데, 일단 내가 뭔가를 하려고 선택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시작을 하려는 시점에 이런 주변 환경의 모든 나쁜 신호를 차단해야지만이 성공을 할 수 있다를 알려주는 책이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이 책 두 권이 저한테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읽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저는 처음에는 독서 습관이 안 들었을 때에는 페이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이게 무슨 내용이지 싶으면 그냥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두 번을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뭐 공부를 하는 수험생도 아니고 이 내용을 뭐 작성을 해서 뭐 제출을 해야 되는 업무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제 마음이랑 제 머리에 깊게 좀 새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책을 정말 집중해서 잘 읽었던 것 같고, 확실히 읽고 났더니 용기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 나중에도 이 책 내용이 좀 흐릿해지면 잊어버렸다 싶으면 다시 한번 책꽂이에서 꺼내서 이 책을 읽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말은 다 끝이 났고, 지금도 어디에선가 저처럼 열매 못 맺었다고 아파만 하면서 진짜 그냥 아파만 하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근데 이 영상 보시면서 꼭 힘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저처럼 힘이 나서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분들한테도 이제는 무언가 또 다른 걸 새롭게 시작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나도 성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분들한테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